자, 오늘의 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번부터 시작할게요. 24년 5월 19번 문항이고요. 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정수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 3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뭐 가다가 이제 5까지 있는 이런 집합인데, 자, A라는 집합은 A는 원소가 A인데요.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는 X라는 집합에서 오래요.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것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B라는 원소를 갖는데 B는 X의 실수의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 자, 세제곱근이고 X는 X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A는 원소의 수가 9개래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요. X를 자, A 집합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X라는 숫자를 3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A는 4제곱근이요. 4번을 제곱하면 X의 4제곱근이기 때문에 3의 4제곱근이니까 A를 4번 제곱하면 3이 되는 어떤 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A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3이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두 숫자 플러스 4제곱근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제곱근 3이 그냥 그대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4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양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x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x가 0이면 A는 그냥 0 하나밖에 안 남고요. 만약에 x가 음수다 그러면 A에 해당할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x값이 양수로 하나 들어가면 집합 A의 원소는 2개씩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면 1개밖에 안 생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A는 원소의 개수가 9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자, NA가 9개다 라는 뜻은 일단 A라는 집합에 0이 원소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양수인 원소가 4개는 들어갔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 보면 세제곱근인데, 세제곱근은 B라는 원소는요, B라는 값은 그냥 세제곱근 X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실수인 게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B가 자, 여기서 7개다 라는 거는 그냥 X라는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가 7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양수하고 음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X라는 집합에는 원소는 개수가 7개인데 이 7개를 구성하는 게 0이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4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음수는 2개가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원소의 종류는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를 구성을 해보면, 자, 양수 중에서 0을 일단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양수 중에서는 1부터 5까지 양수인데 큰 숫자 4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 중에서도 어쨌든 합이 최대니까 큰 음수를 고르면 2개를 고르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고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x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답이 마이너스 2부터 쭉 다 더하면 되죠. 합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는 없어지니까 2하고 4하고 5를 결국에는 더하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하고 3도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점짜리 문항치고는 A의 n제곱근의 실수인 A의 n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치고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20번 문항입니다. 자, 20번 문항은 함수에 극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다음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fx, 하나는 gx. 자, 여기에 좀 복잡하게 생긴 식이 성립한다라고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아래쪽에 보면 좀 조사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것들이 나오는데 먼저 x가 2에 가까워진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f2와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f2와 g2를 서로 뺀 값이 얼마일지가 일단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 2를 하나 넣어 볼게요.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2f2라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g2라고 바로 나오네요. 그쵸? g2라고 바로 2 곱하기 g군요. 2 곱하기 g라고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라고 나와서 계산해 보시면 f2-g2에 해당하는 값은 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x가 2에 가까워질 때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자, 이번에는 gx-1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2를 대입하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에 가까워지면 결국은 얘는 g1의 수렴에 갈 건데 얘도 0이라고 답이 나와줘야 극한 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g1은 0이다, 이렇게 생긴 식을 하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g1은 0이니까 g1은 0이니까 여기서 x 대신 또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f1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g1이 0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은 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1이라고 나와서 f1이 1이라는 힌트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무한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차수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건데, 차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fx와 gx가 차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fx랑 gx의 차수가, 예를 들어 fx의 차수가 2차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fx의 차수가 만약에 2차예요. 그러면 얘가 4차가 되죠. 그러면 분모도 4차 정도가 나와줘야 4차가 나와줘야 4차 이상이 나와줘야 뭐 0이라고 나오면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또 k는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므로 그러면 gx도 4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좌변을 보면 4차에 fx가 2차니까 좌변은 3차가 되는데, 여기는 gx는 벌써 4차이기 때문에 식이 5차예요. 여기는 x랑 곱해지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2차보다 만약에 차수가 더 높아지면 이건 훨씬 더 심해지죠. 뭐 예를 들어 fx가 3차예요. 그러면 fx가 3차면 또 간단하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3차면 좌변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3차면 제곱하면 6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차니까 gx가 6차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7차거든요. 그러니까 차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차수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2차 이상으로 가는 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2차 이상으로 가는 거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럼 fx가 1차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fx가 1차면 gx는 2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3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fx가 1차면 2차가 생기는데, 뒤에 마이너스 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자, gx가 2차라면 최고차항 계수를 2로 맞춰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맞춰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x와 곱해지면서 x 세제곱이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자, 그러면 x 세제곱이 없어지면서 2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gx 같은 경우에는 2x 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이 그냥 0 나오면서, 그
그 다음에 3G0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변도 0이죠. 다 0이니까 G0은 또 0이라는 힌트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GX가 1을 집어넣었을 때도 0 나오고 0을 대입해도 0 나오는데 최고차 한계수는 2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2인 2차식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GX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고요, X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fx의 1차인 fx 함수를 찾아줘야 하는데, 자, 처음에 fx에 관한 힌트 중에서는 f2하고 g2하고 계산을 해서 둘이 서로 빼면 0이다 라는 게 하나 있었고, f1은 1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fx는 1차 함수인 게 주어져 있으니까 fx를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처음에 f1을 먼저 계산하죠. f1은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인데, 자, 요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2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g2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f2도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돼서 f2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면 2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4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a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오고 b에 해당하는 값은 6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fx가 계산 결과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6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진 fx 하고요. 그 다음에 gx를 통해서 k 값을 구하러 가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자, fx-gx다 라고 되어 있죠. fx-gx는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6에서 2 곱하기 x에 x 마이너스 1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리미트,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자, gx를 쓰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에 플러스 2x고요. 그 다음에 fx를 제곱하면 25x 제곱 마이너스 60의 x 더하기 3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식을 더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 같은 경우에 이거 관련된 식을 파란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면 2 곱하기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7x고 플러스 6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2하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2x 마이너스네요.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뒤에 있는 거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25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5라고 나오고, 자, 이제 0분의 0꼴 처리해서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분모는 2 대입하면 1이고요. 분자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25라고 해서 극한값의 곱은 25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을 그냥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인데 계산량이 조금 많네요. 계산량이 조금 많은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봐야 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15번 문항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수학적 기납법 문제인데,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N에 대하여, 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A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의 합이 5가 되도록 하는 초항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다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하는데 다섯 번째 항은 3분의 A4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3분의 A4의 제곱 플러스 5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A4가 3의 배수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배수가 아닌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자, A4하고 3분의 A4를 더해서 5가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요 계산 결과는 자, 3배를 하시면 양변을 4 곱하기 A4라고 나오는데 요게 15라고 나와서 A4에 해당하는 값은 4분의 15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더해서 5니까요. 그죠? 예, 4 곱하기 A4가 15다. 4분의 15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방법은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이번에는 A4는 A4고요. A5에 해당하는 값이 3분의 A4의 제곱 플러스 5인데 요 값이 이제 5인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A4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3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A4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계산해 보시면 A4 그 다음에 플러스 5하고요. 그 다음에 A4 마이너스 2하고 자는 0이다. 이렇게 나와서 A4는 마이너스 5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4는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A4가 될 수 있는 값이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값이 4분의 15거나 마이너스 5거나 아니면 2다. 이렇게 생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탈락해야 되는 건 일단 요건 탈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게 되기 위한 조건은 A4가 3의 배수여야 되는데 3의 배수인 게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수인 것도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 자연수거든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인데 한 번 음수가 나오잖아요. 한 번 음수가 나오면 계속 음수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한 번 음수가 나와도 얘가 어떤 항이 음수가 나오면 자, 네 번째 항이 음수죠. 마이너스로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떤 항이 음수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3의 배수여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AN이 3이니까 여기 AN이 음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3분의 AN 제곱 플러스 5인데 그럼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5는 AN 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기 때문에 넘기면 또 음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숫자는 실수 중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수인 것도 탈락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항은 음수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탈락하고 남은 거는 3의 배수가 아닌 수 중에서 A4는 2다. 요 숫자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A5는 3이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A4가 2인 건 확정이에요. 그럼 이제 A4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숫자들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A4가 2인 경우니까 요 2라는 숫자는 다시 계산이 3분의 A3이거나 아니면 3분의 A3의 제곱 플러스 5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1번이라고 해서요. A3이 6이다. 요게 가능하고요. 당연히 3의 배수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방정식을 풀면 A3을 제곱하고 더하기 5를 한 값이 6이라고 나오니 여기서 A3의 제곱은 1이라고 나와서 자, 그러면 A3이 1인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갈렸죠. 6과 1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1번
A3이 6일 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3이 6이면 다시 3분의 A2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A2의 제곱 플러스 5를 계산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A2는 18이다 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방정식을 풀면 A2의 제곱은 6, 3, 18이니까 18-5라고 해서 13이라고 나옵니다. 자, 13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A2는 풀마 루트 13인데 루트 13이겠죠. 자, 그러면 루트 13이 3의 배수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A1을 구하게 되려면 A1은 자연수로는 만들 수가 없는 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자연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A2가 루트 13인 것 자체는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숫자는 A2가 18이다 요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A2가 18인 걸로 또 계산을 이어나가면 자, A2가 18이에요. 그러면 다시 3분의 A1이라고 해서 나오는 A1 값은 54입니다. 자, 요거는 가능하죠. 3의 배수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A1의 제곱 플러스 5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거를 계산해 보시면 54 마이너스 5가 A1 제곱인데 그러면 49니까 A1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7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계산을 다 했죠. 동그라미 1번 쪽의 계산을 다 했어요. A3이 6에서 빠져나온 쪽의 계산은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계산으로 가서 A3이 1일 때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3분의 A2 해서 A2가 3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3의 배수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A2의 제곱 플러스 5다. 자, 요건데 요거는 계산하시면 A2의 제곱이 3-5여서 음수가 돼요. 마이너스 2 불가능하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3이 1일 때 A2는 3일 수밖에는 없고요. 다시 자, 그러면 이제 A1이 하나 결정이 되죠. 3분의 A1인데 자, 3분의 A1이 3이었으니까 A1은 9다 라고 나오는 숫자는 결정입니다. 자,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분의 A1의 제곱 플러스 5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A1의 제곱값은 9 빼기 5네요. 그래서 4입니다. 그러면 다시 A1은 제곱해서 4 되는 수는 풀마이지만 자연수만 골라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만큼이 답이에요. 예, 놓친 거 없고요. 빠진 것도 없습니다. 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놓치고 빠지지 않게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번호를 넘버링을 붙여가면서 예, 가능한 숫자에 대한 넘버링을 붙여가면서 계산을 하시고 예, 여기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가면 예, 번호를 보면서 풀면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4개를 다 찾았고요. 자, 마지막 계산은 나온 숫자들의 총합이죠. 54, 7, 9, 2 이렇게 생긴 숫자들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54랑 18이랑 더한 거네요. 72인가요? 예, 이렇게 나오면 답이에요. 자, 이런 문항은 계속 시험에서 나오고 있었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 나오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의고사나 뭐 아니면 학교에서 내신 문제가 모의고사랑 많이 연계되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예, 다시 세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